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지금 2월 20일째 음력으로 해서는 제가 2월 25일이 내 생일입니다. 양력으로는 양력 안 생길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참지. 저로서는 오늘 또 나라 은혜, 조상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날입니다. 은혜를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연금 타는 날입니다. 그래서 연금 갖고 그동안에 이 책 찍어주신 분 보고 집세, 전기세, 월세보다 좀 내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맨 잔소리 하면서도 오늘 하나 칭찬받아야 할 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성악지교가 제일 쉽게 나와서 보는 것이 여기 전라도 사람인 최정갑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쉽게 성악지교를 썼습니다. 아마 이 책을 먼저 본 다음에 이 책을 봐야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이 책을 볼 수 있는가를 내가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책은 먹고 볼 때는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분은 겸손해갖고 아주 성실하게 이 일을 한 점에 있어서 이 성악지교를 이 책 쓰신 분하고 똑같이 아주 성실하게 겸손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별로 알려진 학자가 아니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무시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성악지교가 제일 먼저 히트를 한번 쳤던 사람은 여기 지금 책 출판사 관련해서 이 책 성악지교 갖다가 제2차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 안다이가 돼갖고 아주 건방져갖고 세상 일로가 이런 점에서 임금을 쪼그려서 갖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해. 이 문장 자체를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설명하고 있는 양반은 지금 항상 다 해. 그래서 도움은 되는데 너무 좀 시급하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성 들여서 만든 것이 성악지교고 경몽욕을 만들어낸 이 책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어요. 못 받은 분들 말씀드려야지. 그런데 이분은 아주 꼼꼼히 자기가 하나도 글 빠졌던 말 안 들으려고 그 문장을 위한 번역을 해. 그런데 깜짝 놀라웠게도 다시 한번 원전에 충실해서 번역한 양반이 누구냐 그러면 김태환 선생이라고 하는 이분이 성악지교만을 번역을 했는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율곡선생을 하늘같이 받들면서 율곡선생 말 한마디를 막 말로만 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왔던 것, 새록새록 느꼈던 것들을 겸허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읽다 다 못 읽었습니다만 앞에 읽으면서 이분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것보다 뭐라고 하냐 율곡선생 제자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좀 많이 우선 꼭 필요한 양반들한테만 드리라고 10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덕이 얘기해갖고 보내주기로 했는데 책보다 귀해서 한꺼번에 잘 안 모아진다고 그래서 10부가 모아지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10부 갖고 우선 10부 보내고 그리고 나서 되는 대로 더 우리가 한 10부나 20부나 더 살란다고. 그런데 세상에 이 책값은 얼마냐 그러면 이것이 19,000원이고 이것은 얼마냐면 31,000원이요. 그러면 이제 19,000원 31,000원이고 그러면 12,000원 차이지.
만천 차이가 같아도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완전히 윤 선생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걸 다 들어가고 정성 다해서 축자임을 쓰고 다 쓰고 있는 책. 저 생각에는 이 책을 만약에 우리 도반님들이 다 읽으시면 다 진짜 일곱 아들, 딸, 일곱 제자들이 다 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저 책 읽으면 들썩들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책은 멋지게 써갖고 잘 펴져갖고 포장 잘 돼서 엄청나게 돈도 잘 벌었을 거죠. 그러나 내 솔직히 말하면 이 책 봐갖고는 율곡 마음에 들어가려면 어려워. 이름 비하고 나 율곡 공부했어 하려고 매일매일 보고 있지. 그런데 이 책은 바로 듣는 순간부터 읽는 순간부터서 내 마음에 팍 들어. 내 생각에는 우리 존경을 사랑하는 교회사님 이 책을 읽으면 이 책도 감동했던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우리 영숙인 바로 읽고 진짜 끝난 되었다 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책 읽으라고 하려고 그랬어. 물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여기 화남선 공부방 그동안에 공부했던 사람들 보통 관계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조상님들, 나라님들 한군께서 경주하셨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만이 아니라 근본 정신이 바로 무엇이냐? 유곡 선생의 정신은 우주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늘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처음에 저는 이제 이거 3월 말 되면 내가 여기 화남사 보조자 임기가 끝나니까 그만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누가 맡든지 간에 적어도 화남서원에서 다음원 면들하고 공무원 사람들 모인다는데 반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만약 반대했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싸우라고 조상 일 빌려갖고 세상에 화남사가 제사 지내기만 위한 기가 됐습니까? 그럼 화남사가 몇 동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신이 조상님들 정신이 나라님의 정신이 오로되게 여기 우리 우궁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세상에 망해가는 나라의 임금님을 끝까지 모시고 그 새로운 등극한 왕한테 미움을 받으면서도 가서 그분을 모시고 지내다가 다른 패자보다 죽고 난리 났는데도 끝끝내 모시고 다 벼슬 죽여 나와라 하라고 다 그쪽에서 선이 들어오고 설득시키고 해도 나는 그래도 나는 이제 모셨던 고려족 마지막 임금을 모실 테니까 단지 당신네 새로운 나라에는 내 새끼들 보낼 테니까 나는 나한테 마지막까지 임금님께 충성하게 나 방해하지 마시오. 그래 끝까지 옛 임금님 말하자면 몸이랑 공양 끝까지 모셨다고 해갖고 9년 동안 글로 인해서 저기 처음에 가서 귀감살이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 그 고려에 대한 충절과 조선에 대한 충절을 끊어서 원수도 돼서 안 된다는 얘기 뜻을 이태조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말하면 성공을 바로 고려 충신이라고 해서 이 9분의 마지막에 고려를 지켰던 충신 중에 이 한 분으로 해서 두문동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해갖고 모셔서 그러니까 그냥 이 양반은 스승이었던 바로 말하면 호은 정공전세 같은 분은 바로 어떤 장반이 가서 몽둥이로 때려 죽여갖고 맥을 끊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나는 옛날 충신을 모시는데 따뜻한 것이 고려는 고려대로 보존해야 당신 나라가 조선을 뒤집어버린 사람들이 안 되지 않냐. 고려는 고려대로 하고 조선으로 연결돼서 고려가 조선은 단군 조선에서 맥을 면제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우리 문공 할아버지가 하신 것들을 바로 이태조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성계는. 그래서 이성계가 받아들여서 이성계한테다가 새로운 나라 만들려면 고려 미워하지 말고 조선하고 고려를 연결시키는데 그 우계는 누가 있어? 고려하고 조선하고 연결시키는데 그 우계가 누가 있어? 제국계가 누가 계시오? 단군 할아버지가 계시지. 그래서 단군부터 연결되어진 맥을 갖고 조선 국가를 고려부터 단군부터 고려까지 연결된 맥을 갖고 조선이 새로운 국가로 하늘을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갖고 새로운 국가를 유신해서 만든다고 뜻을 세워야 한다. 그것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최면상 귀한 거나 다음에 확 죽여보고 싶은데 아니요. 이렇게 해야 조선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요. 아주 결정적인 얘기. 저는 고려 임금 모시고 살았으니까 내 새끼들은 당신들 모시고 살았을 것이니까 고려하고 조선을 원수 맺지 말란 말이오.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최면상들 바로 쓸 수 없으니까 좀 썰에 고생 좀 하고 있다 나와. 그래갖고 그 후로는 저분이 말하자면 무궁공이라고 하는 충절로 고려의 정신을 조선 정신에 이어주면서도 명목상 조선의 중심 아니에요. 이 뜻 때문에 결국은 이성계가 혹은 고려가 조선이 바로 자기 국가의 정신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냐 그러면 고려 충신인 정몽주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사실 이 일을 전부 만들어냈던 삼봉 정도전 선생은 혹시 해서 다시 말하면 이태조 뒤를 위해서 왕권 뺏을까 싶어갖고 이 사람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방원이가 몽둥이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봉 정도전이 완전히 비하해버렸잖아요. 조선조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벌벌 떨면서 고려하고 연결시켜서 때려 죽여갖고 어떤 역적을 만들어 놓고도 앞세워서 결국은 고려와 조선을 연결시키는 그 병신 맥을 연결시킨 상징으로 조선이 제일 고려 중심이 고려 인중에 제일 받은 사람 누구요? 결국은 정몽주 선생을 제일 받던 이유는 정몽주 선생 다시 말해 조선 유학과 조선 충절과 조선 국가 정신을 상징으로 받던 이유는 무엇이냐? 큰 나라, 큰 민족 사의 맥을 지으려면 이 중간에 정신적인 지도자는 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성계가 한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왕노릇하게 때려 죽이기는 했지만 다음에도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그 뜻을 할아버지 뜻까지 아버지 뜻까지 다 많이 들어가고 앉은 양반이 누구요? 이분이 바로 세종. 다음은 이 큰아들이었던 큰아들 양녕대군이 아버지 하는 짓거리 보면 말도 안 돼. 이거 정신 죽이고 해놓으니까 나는 그렇게 당신 왕 안 이겼어. 그 꼬꾸라져 갖고 왕 안 해본다고 미친 짓거리고 술 먹고 다니고 바로 피고 댕겨버리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 둘째 아들이 뭐 내가 할게. 그래갖고 효령되고 그냥 그걸 뒤에가 바로 광도를 하라고 발로 같은 거 치는데 형님인 양녕대군이 까불지마. 나도 내 차례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짓거리를 아버지 할아버지 짓을 이어받으려면 어떤 짓거리 아버지를 절컥 받아먹으라고 해서는 안 돼. 그럼 가만히 앉아서 참고 그 뜻을 처리해가면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는 큰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동생이 네 밑에 충령이다. 충령이 누구요? 세종대왕. 우리 돈에 10,000원짜리 얼굴 보고 나타나기 전에 우리 말하자면 세종대왕님 나오시니까 큰아들 둘째를 앉아놓고 큰아들이 셋째 네가 해라. 그래갖고 양녕대군이 효령대군 보도국에 불러불고 충녕대군을 불러서 아버지 뜻 할아버지 뜻까지 받들어서 그 위에 있는 고려를 마지막 시켰던 이 정포은 누구요? 또 적거 이럴 것 같아요. 정몽주 선생까지를 연결시켜서 정신맥을 살려나가는데 다 소용한 큰 그림을 네가 그릴 수 있겠냐? 없대요. 그래갖고 결국은 세종대왕이 고려 뜻까지 조선 건국정신까지를 연결시켜갖고 단군까지 연결시켜가면서 거기다가 백성이 주인이다 하는 맹자사상을 받아들여갖고 백성이 주인인 사람은 백성의 글을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글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백성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의 정신을 펼칠 수 있는 위대한 민본주 사상을 어떻게 보자면 맹자 이후에 가장 민본 사상을 철저히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진짜 민본 사상 만든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 봉건주의 체제하에서도 바로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세종대왕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름만 백성을 위하여, 백성이 주인이요, 백성이 하늘이요, 어떤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백성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백성이 주인이 아니겠어. 백성을 얻어먹고 사는 짐승이 아니라
백성은 정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그 뜻을 딱 요약해놓고 보자면, 다시 말하면 백성이 주인인데 백성은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는 백성 생존에 관한 문제, 백성은 정신적 주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 백성과 또 전체 역사적 공동체가 하나 큰 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자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 화담사만큼 정리된 데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 저걸 어떻게 설명하냐?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만 년 동안에 4,300년, 4,300년 동안에 4,500년 동안에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왔던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 한 민족이 터전을 지키고 있는 정신적인 주의다라고 보자면 그것보다 뭐라고 설명한다고 볼 수 있냐? 그러면 하나 나라, 민족, 결의가 중심이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뭐라고 설명하냐? 그래서 그것은 민족 국가 뜻을 설명해서 이제 우리 묻어보고 그런 얘기를 한 동안에 뭐라고 결론되느냐? 우리는 족향이다. 민족의 터전이다. 그래서 족향이라고 하자. 민이 중심한 민향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호남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정통성은 영남보다 뛰어난 것은 뭐냐? 민이 중심이다. 민과 족이 터전의 주의다. 하는 뜻에서 우리는 민향, 족향이라고 하자. 그런 첫째 정신적 수준을 삼는데 그 너무 국작 내세우면 민족주의가 싶어서 백성 먹여 살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나라 중심이 된다고 그러는 백성들 먹여 살리는 근본 정신이 뭐냐? 농이다. 식의주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고 길러내는 처지이다 뜻에서 우리 여기는 농향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정신으로 삼은 것이고, 두 번째는 먹여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어오는, 즉 살아있고 가르치고 살아 노릇할 수 있는 똑똑하니 기분이 정신적인 팔팔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 점에서 그걸 말하자면 우리는 학향이다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학향은 뭐냐면 다음과 이 얘기하고자 하는 대로 5,000년 민족 정신의 기초 위에서 정신이 성립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족 정신과 연결되어진 학향이다 그 말이다. 그 크게 보자면 지금 화담사를 정식으로 서원으로 만들고 발전시키고 한국 정신을 터전으로 만들어 본다면 첫째로 바로 결정적 문제가 뭐냐? 민족 정신의 고향이니까 족향이다, 민향이다, 족향이다 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지정신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쳐 배워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학향이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먹고 살만 한 다음에 유항산이어야 항식이라고 식의주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 생존 기초를 당당하게 지키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순서로 보자면 농향이고 두 번째는 학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5,000년 민족 정신이 이어오는 민족 족향이다. 세 가지 정신을 여기다가 만들고 싶은데 이 내용의 뜻이 다 어떻게 보자면 여기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지금 여기 기본으로 보자면 문경공 할아버지께서 백성들 먹여 살리는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자 천하진례본 원리를 정착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농사직설을 통해서 백성들 먹여 살리는 문제를 기초 작업을 먼저 완성한 승부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백성들 조선 백성들 먹여 살리는 문제 굶어있지 않게 만든 문제를 정립시켰던 국가 기초 만든 분이 바로 누구냐? 세종대왕 모시고 만들었던 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문경공 하나부터 말입니다. 세상에 여기서 우리 그 후손들이 한국 정가들 자손들이 농사직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문제 하나 연구해갖고 이해된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참말로 똑똑하고 잘난 살찐 제 자식들 뒀는데 정신이 똑똑해 100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앉아보려고 열심히 그래도 이것도 오고 제사도 잘 찐다고 하니까 고맙긴 하지만 그것은 다음 세대에서 여기다 정신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역사의 맥을 살려주는 생명의 맥이 살려지는 이 풍토로 발전되지 않으면 거기 살린 것만 갖고 여기는 좀 심으면서 하나 합니다. 방구상이 중요해야 저 광주 고보 보내고 공부 잘하면 요거 하다 보면 민족주의 사상운동 하다 보면 다 일본한테 걸리고 미국한테 걸려갖고 다 죽어. 그래서 머리 연 놈들 있으면 공부 더 시키면 큰일 난다잉. 집안 집에서 망한다잉. 그래갖고 이쪽에서는 사람 안 키웠습니다.
땅 사갖고 밥 살면 안 죽어도 돼야. 이것이 열정만이 아니라 이쪽에 군대 수없이 당한 그 어려울 때 있어서 호남 지역에 있어서 정신이 붙어 있습니다. 또 고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뒤지고 무슨 하다 보니까 또 그 경목여결만 얘기하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다시 오랜만에 또 저 새로 오신 기봉남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정신 좀 쉬고 지었다 싶어서 오늘 잔소리 해보는다. 벌써 잔소리를 30개 가버렸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적어도 백성들 먹여 살리는 생존에 관한 농에 관한 정신과 두 번째 농과 생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아서 정신을 통해서 우주정신, 세계정신 이 선인들 정신을 갖고 키워나가자. 그 뜻이 바로 학향이다. 그 학향과 농향을 결합시켜갖고 우리 터전도 지키고 자손 만대 대대 전도를 해가면서 당당한 국가로 이 땅 한반도 지킨 것이 끝이 않고 세계 봉사하는 위대한 국가를 민족 국가를 역사적 구체를 맺는다. 그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 민족 국가관이다. 그것은 뭐라고? 족향이라고 하자. 혹은 민향이라고 하자.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일단 서원을 다시 말하면 화담사를 서원으로 성격시키는데 기본 방향을 내세우는 거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단계적으로 농향에서 학향에서 민족 족향으로 이 세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 대동체적 운동을 중심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계획을 맺을 수 있었다. 그 논리를 준비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화담사를 화담 서원으로 인정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려합니다. 선포해보는 방향에 관한 이론적 작업을 좀 할 수 있었다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농향, 학향, 족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족향은 단어는 민족국가인죠. 이걸 갖고 시장을 정리해보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 악을 쓰고 떠들고 해도 그 책을 모아보자고 해도 이거 모아보는 이해가 뭐냐면 왜 회장 직원분 헛사람도 없는데 왜 그 끝까지 오만 지키라고 하니까 그 책을 했잖아 말이야. 책은 더 사다 줘도 될 거 아닙니까? 나 대놓고 여기서 이런 치목이 맞으면 퍽 술탄 푹고 죽으면 썼다 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상황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국토로 아까 말하면 농향 학향을 족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대대손손해 가면서 우리 후손들한테다가 후손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역사와 정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학들 후손들의 나라 지키고 세계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책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도록 하다 보니까 바로 성악지도라고 하는 일곱 선생님의 꼭 시간 보이네. 김태환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은 진짜로 제가 3분의1밖에 못 읽었는데 다 못 읽었는데 지난번 부고 나니까 진짜로 이 책 보니까 제가 이 세상에 와서 부모님 덕에 이마치라도 쓰겠지만 세상에 율곡 선생의 글을 통해서 말을 심하게 하자면 율곡 선생이야말로 태계 선생보다 정신적으로는 100배 비단보다 율곡 선생의 말로 중국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감동해갖고 조선조에서 원효 다음으로 나오는 제일 세계 정신이 표현된 책이라고 투하고 있잖아요. 이런 뜻들을 적어도 이 뜻을 다시 말하면 원효에다가 여기 말은 율곡을 보태갖고 세계평화 인류 공동체에 관한 큰 정신문화적인 주도적 역할을 우리 한민족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현대에 있어서 시작해봤습니다. 그 방향은 뭐냐? 이제 돈 갖고 세계 지배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전제 갖고 무기력 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똑같이 내려와서 평범하게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니만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집 지사하고 꼭대기다가 꼭대기 무기다가 또 꼭대기 이게 맨들이 집다가 달라고 하면 그러지 말고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도 내려와 그 일을 우리가 당당하게 먼저 해버리면 우리 한반도는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중심적인 거점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막 꾹꾹 움직이고 있다가 에이 지도 안 나간다고 우리 형수님한테 꾸자 듣더라도 할 얘기를 해보자겠다. 그래 올라왔습니다. 경경사는 형수님 미안합니다. 이 뜻이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그래도 3년 동안에 저는 여기서 몸부림치면서 음동에 조금 더 전기 끄지만 여기서 그걸 공부한다고 한번 버텼습니까? 이제 그런 뜻들이라도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하면 하니까 이 뜻 지켜나갈 사람, 키워나갈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뜻을 지켜나가자고 저 약속 단단한 사람 중에 이쪽 우리 집안의 엘리트가 한 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제일 앞에 계시는 내가 요한테만 잘못만 그냥 나한테 그냥 평생 나무리고 있는 우리 아버님이 계십니다. 저야 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우리 집안 당숙 족숙께서 저보다 3살, 4살 더 많은 어른이 제일 먼저 오셔갖고 여기 말다고 하시면서 이 화단 방언을 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말하자면 다산 정자병 선생의 그 근대화된 현대 사상과 우리 정신과 연결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국에 있었던 다산 정신을 실질적으로 밑바닥의 정신은 오롯하니 공부해갖고 너무 모르게 틈틈이 저 같은 까만 누나한테다가 아우야 이런 뜻이시야 라고 저한테 글을 보내주신 분이 여기 계시는 다산 선생님의 하여간이신 우리 윤기현 형님 같은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거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홍난씨 잘하라고 이거 보통 자리 아닌데 엄청난 자리네.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인연이고 그 하늘 은혜다 은혜 갖고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거 받아도 좋습니다. 이 책 나가주면서 또 돈 받아갖고 주려고 하면 이제 절대 안 된다고 그 대신에 난 이 얘기는 이 책 받아갖고 안 읽으면 복립 다 달아났다고 책 받아갖고 안 읽으면 그 집이 복립 다 달아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복받으라 다 있게 책 안 읽으면 자네들이 복 다 달아나는데 그러면 다 있겠지. 그럼 받아갖고 이제 그 다음 줘놓고 일주일 안에 이거라면 읽겠어. 적어도 말로는 한 달 안에 이거라 해놓고 마지막에 석 달 안에는 다 이거라고 조자될 판이야 이게. 그래서 연봉 좀 받는다 핑계대갖고 책 좀 내 돈 저했으니까 연봉 나오겠지만 그럼 어쩌고는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나오죠. 그럼 연봉 받았다는 핑계대갖고 책 사갖고 나눠줘갖고 안 읽기만 해봐. 그 집 복림 다 달라고 게 그러면 다 복받으라고 하고 그럼 뭐냐 하면 책 읽을 게 좋고 복받을 게 좋고 그러다 보면 우리 후학들이 후손들이 자라나기 좋고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이 우리 식구들이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했고 그래서 저 말씀은 얘기가 안 나갔습니다만은 이 성악지교하고 여기 삼봉 정도전 조선교국전호를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언에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경몽교결이 했던 시간에 경몽교결이 했던 시간을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선교국전호고 성악지교를 효과적으로 강연 내용을 설명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지금 말은 지금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이 책 오기 전에 선전을 해야겠다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책 갖고 오늘같이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선전을 어떻게 때 왜냐하면 나도 잘 못 읽었거든. 이제는 이 책을 나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경몽요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전에 나도 경몽요결을 하고 저런 거는 해야겠지만 이제 들어가면 갈수록 천자문은 꼬맹이들이 배우는 글이 아니에요. 그 배운 사람들이 다 배우는 다음에 다시 나이 들어갖고 숨 넘어가기 전에 다시 읽어야 할 것이 천자입니다. 선생님처럼 경몽요결이요. 경이 늦잠 자는 놈한테 깨우치게 꼬집어 뜨는 것이 있어가지고 멍은 흐리멍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놈한테 정신차려
라고 할 때 깨우쳐주는 요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경몽요결 아닙니까? 그 경몽요결 속에서 난 처음에 반드시 뭐 어쩌고 해서 여기 제일 처음엔 꼬맹이들 천자문 다음에 공부한 책인 줄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경몽요결 읽고 나서 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인가 6년인가에 광주 향교에 유기대 학장 맡아갖고 그때 바로 먼저 시작한 읽었던 책이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경몽요결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런 쉬운 천장은 다음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꼼꼼히 읽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면 사람 아니고 정신 차리면 엄청난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셨는데 경몽요결을 읽고 그때 느낌을 뭐라고 한 말로 들 수 있었냐면 이제 대학 정년 퇴임했으니까 아니 70은 안 됐지만 곧 70 곧 안 되었어. 그 70 고시에 이제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입지를 했다. 그래서 유대지 그 서문에다가 고시의 재입지라라는 글을 한번 썼습니다. 그 다시 말하자면 어렸을 때 깨우치는 것을 초입지라고 한다면 나 이제 정년 퇴임하고 재입지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경몽요결을 읽으면서 성악기를 읽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연결시키는데 조선조와 단군과를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해서 정선생 선생은 조선 경국전까지 연결시켜놓고 보니까 이것은 바로 정신의 중심 처음 출발점이 경몽요결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차학 때 입지했고 정년 퇴임하고 고시에 재입지했고 오늘날 지금 세상에 부처님 열반하실 때보다 한 살 더 먹어갖고 83세 되어갖고 오늘날 다시 경몽요결을 읽다가 3입지를 했고 그다음 이게 말하자면 최종 입지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 흔들리지 않는 이 불효 입지, 흔들리지 않는 입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다시 경몽요결 제일 처음부터 꼭 봐야 그래서 안 갖고 다시 갖고 싶대. 제 첫 페이지가 가고 누구도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생 이 사세에 비학문면 무이이 이것이 첫 구절아닙니까? 누구도 이런 걸 딱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누구도 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학문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학문 뜻이 뭐입니까? 학문 뜻. 저희가 학문 뜻이 뭐예요? 비학문이면 말이야. 학문 뜻이. 물어서 배운다고 의문을 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의문부터 갖고 시작했다. 물어서 배워갖고 알면 배운 다음에 더 알고 그런 위에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 중요 문제는 물어서 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문이 지가 물어서 알면 옆에 사람이 또 물어보면 알고 저도 가르쳐주고 그 학문이라는 것이야말로 물음을 통해서 알려준 것을 문에 대고요 배워갖고 그다음에 옆에 사람들 몇이 퍼져서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정신적 공동체가 되어가는 사람이 사람으로 연결되어지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 공동체가 아니라 정신적 화학 공동체 출발점이 바로 뭐냐? 물어서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을 공자께서는 논에서 하기 쉽지 배워갖고 써먹은 게 쉽지니까 그래 열어와 기분 좋지? 너가 나 치겠게 기분 좋지? 야 니도 뭐 나올지 난 알았지야? 기분 좋지? 그 대목에서 논어가 출발되지만 이건 뭐냐면 모르는 것 겸손하게 물어서 배워갖고 이거 사람이 되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대목을 바로 세상에 인생 사세에서 비학문이면 무의위이다. 이 대목을 저는 한 100번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이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 인생 사세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날생자가 날생자가 저기서 내가 항상 한 게 있지. 살생자 날생자 차이는 뭐예요? 날생자는 부모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살생자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번 애한 것은 날생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고 살생자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담당하다가 숨 넘어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 인생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만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만이 아니고 태어났다면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말이야. 이 문장이 그럴 때 이 문장이 제일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모르는 것도 전부 풀어갖고 배워갖고 충실히 채워야 한다는 뜻이 이 짧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데 사람이 배우지 않냐면 그렇게 않고 사람이 학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딱 그렇게만 번역을 해놔 버리니 너나나 우리가 안 것이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저는 오늘 영공요결 뜻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바쁜 사람이 오셨는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그냥 들경들경 해갖고 영공요결 이제 끝내 가려고 하다가 다시 보니까 그냥 끝내 가서는 안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제 8장 실은 말하자면 이제 7장까지 제 처음에 상례 끝내고 제례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8장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그럼 한꺼번에 식구들 좀 사는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은 다 그가는 집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니까 가족 공동체 이론이다. 그 점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쭉 익혀가다 보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한 2300년 전에 세상에 율곡 선생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글을 쓰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안경 쓰고 한번 일났습니다. 제 8장 이제 그가장 있는 134페이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훨씬 더 넘어서 해야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134페이지 보면 이거 책 없대? 있어 갖고 왔지. 그러면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적어도 가정생활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는데 공동생활의 구성원들이 다시 말하면 가족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해야 할 각자가 맡아야 할 몫과 전체가 맡아야 할 몫을 좀 가족 경영학 좀 가족학자의 개혁에서는 가정 집가자 다스릴 정자의 정칠 정자의 가정학이요. 가정하고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딱 우선 이런 분석해놓고 보니까 딱 나눠놓고 보니까 134페이지 나와 있는 가정학, 가정 다스리는 원리에 관한 것을 10가지 항목을 육 선생님이 다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중 특히 가정대학, 여자들 가르치는 가정대학의 가정교육에 있어 기본적인 지표가 이 10가지요. 보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음미해 가면서 맛봐가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의견들을 정리해가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갔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앞에 부분들 한꺼번에 모아갖고 마지막에 8절, 9절, 8장에 9장, 10장으로 연결시킨데 7장까지 문제를 다시 한번 실천적으로 실사무시 현실에 실천해 나가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천적 종합과제가 제 8장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제 2장, 제 2장은 총론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이름을 아무리 바빠도 쟁점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읽고 이 시간 안에 설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가 말은 거자는 머무를 것자지만 함께 살 것자죠. 그래서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모든 그렇습니다. 모든 같이 사는 사람들에는 가정 사는 데 있어서는 당, 근수, 예법 마땅히
정신 차려서 삼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예법 그 공동생활을 지켜나가야 할 법도를 여기서 중요 문제는 옛날 사고방식 속에는 그걸 법 그러면 요새 지금 어떤 사람 나고 법 갖고 세상 지킨다고 하지만 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동양에 있어서 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예다 그 말이다. 예는 무엇이냐? 그러면 준법적 가치관에 관한 확신이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인데, 그래서 말하면 유나무에 대통령 나온 사람 법만 떠들고 자빠지 그 사람 대가총 나온 속에서 예에 관한 얘기가 한 장 안 나와. 난 만약에 유나무가 그 예서 법에다 법 근본적인 예에 해보면 그 사람 당선 대학과 걱정사 죽었어 지금이라도 누구 하사이 그 화담사의 정성이 국가 정상이 있다. 근본 법 갖고 못되니까 하고 된 것이 아니라 법 밑에 흐르고 있는 예의 정신에 관한 얘기를 한 자리라도 하면 당신이 아따 그 무시한 놈인 줄 알았더니 공부한 놈이네 그런 생각을 할 염려가 있으니까 마음 고치려면 예에 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이거이 그 말만 해줘버리면 저 봉난치 그 말만 전해버리면 유나무계 대통령 당선해버려. 그 다시 말하면 유나무계가 정신은 우리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근본 정신은 인류 공동체 서로 간에 자기가 내면적으로 충실해갖고 공동체를 지켜나가자고 하는 근본 정신이다. 제 생각은 그래서 자체 힘에 생각은 예에 의한 법을 만들어야 법다운 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을 할 건데 수없이 많이 떠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 속에 법 속에 법의 정신이 뭐냐? 공채수가 이 얘기는 이 권력 분립으로서 법도 아니고 법의 정신으로 가는 얘기가 하나가 들어봐도 없어. 그리고 헌치거리만 살살 그러니 담 넘어가는 이 상징적과 법만 잡아갖고 사진 찍는 용으로만 악당 수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속으로는 내가 이거 말 천지를 누스는 것인가 몰라. 그 사람한테 그 정치에다가 얘만 심어주면 당도 내가부터 몰라야.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은 뭐냐? 그 정신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예에 따른 혹은 다시 말해 인류 소망과 가치에 의한 법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아는데 배웠습니까? 그 말만 그걸 갖고 거치거리고 다니는 살인기구로서 법만 떠두고 생겼으니까 그 사람 보세 담당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 배우고 그래서 하지만 예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에는 법의 본래적인 지켜야 할 가장 고결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예요. 예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예는 예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중용, 조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정신이 예의 근본 정신이죠. 예국에는 그게 무엇이냐? 중용이 있어. 중용 밑에가 있는 것이 예 밑에가 있는 것이 말하는 뜻을 잡는 말단에 있어서 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제일 첫째로는 전체를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마음 자세를 지키는 것을 예라고 한다. 예의 공동체 조화를 위한 겸손은 자기하고 자기 실천력이 예란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그 자기 실천인데 너한테 해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예의 정신을 가지고 법도를 만들면 그 법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여기 설명한 대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구 식구들 아버지, 어머니, 자식, 형제로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버텨진 노무 식구가 뭐냐면 처란 말이에요. 노무 식구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처하고 지구 식구고 만나고 거기서 또 이제 만들어진 것이 내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자식이죠. 그렇게 보자면 여기서 가로 붙어서 가족 촉으로 붙어서 노무 식구가 처가 들어갔고 이루어진 것이 처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권 사람들 끝쪽 붙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 가중이다 그 말이에요. 가중은 다른 말로 집안에 있는 부려붙고 아래 끝에다 생각없어 이거 있죠. 가중이니 이렇게 보자면 가족과 족과 처와 차와 가중이 합치갖고 이루어진 것이 가다. 그것이 거가다. 거가 지켜야 할 건 뭐냐? 분지이직. 그 분지이직 속에서 중요한 문제는 모두 누구든지 다 조그마한 책임이라도 다 직을 맡든다고 말이야. 꿈에 있는 하다 보면 아버지 jet들이라도 어떤 방법을 갖고 쭉 돌아다니면 하다 보면 옛날 면책이 뚫고 다니면서
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자기가 가족 공동체를 지켜야 할 직분이 있다. 그래서 분지 이 직을 거꾸로 붙여 뭐예요? 직분이죠. 누구나 다 직분이 있다. 그것이 제일 말하자면 그거가에서 제일 첫째의 근본 구성 원리다 말이다. 직분은 거꾸로 말하면 누구든지 아무리 못난 꼬맹이도 자기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애 못 놈도 아무데라도 오줌 싸고 똥 싸고 않고 꼭 누워서 오줌 쌀 때쯤 되면 나 오줌 싸요 똥 싸요 그러면 애가 울어. 그래갖고 나 이불에 안 건치도록 씌워주죠. 그러면 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똥 쌀란 게 오줌 쌀란 게나 지우고 하나님 준비해 주시오 역할을 해. 그것도 꼬맹이 직분이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로 중요한 문제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수기, 이사, 그 다음에 자기가 맡아야 할 책임을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직분을 무엇을 하냐? 집안 내에서 일을 맡아서 담당해서 역할을,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주관적인 업무로 보자면 직분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수사, 일 맡은 것이죠. 그럼 그는 뭐예요? 아야 너네 베개는 네 베개 네가 올려라. 그 베개 올려. 네 베개만 올리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그 이부자를 지가라. 그게 올린다고 말합니다. 걸레질 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일을 맡아서 일을 담당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수사다 그 말이야. 그것이 수사이다. 2번을 쓴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면 저거 일을 맡았으면 소재를 하면 방 안에 있는 쓰레기 다 치워야 할 거 아니오. 쓰레기 다 치울 때까지 일이 끝나야 해. 그것을 말하면 책기 성공 일을 마칠 때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해. 쓰레기 하는 것, 소재하는 것은 방 닦는 것은 지가 방 닦는 거 다 해야 해. 물동 다 해야 해. 이와 같은 일 맡은 일을 마친다고 하는 마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책기 성공 공에 관한 책이 있다. 그것을 3번을 쓰는 거죠. 보십시오. 거기서 직분에 관한 것과 일을 수행한다는 것과 그럼 마쳐야 한다는 것과 그만한다고 벌써 유국 선생님 가정 일 분담시키는 데에 관한 엄청난 교육자로서 입장이 판에 나타나잖아요. 처음에 몰라서 들은들 이게 없고 근데 오늘 딱딱 분해를 해놓고 보니까 아주 유국 선생님한테 환하게 나타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네 번째 했으면 그러면 이 게임이 끝날 때는 함부로 하지 마야. 액계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그게 뭐냐면 죄는 억제한다는 다스릴 제자로 되고 조심한다는 제자로 돼야. 재용지절 집안에 있는 물건을 쓸 때에는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용지철 전략에서 써라. 물 쓸 때도 요새 말하면 꼬맹이들 말하면 발에다 물 치기 발등만 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까지 물 치기 위해서 몸을 치기 위해서 그냥 그 대화를 그냥 바가지를 그냥 다 낭비를 해버린다고 해요. 여기 다 좀 물 안 나왔을 때도 전략에서 해야 한다. 좀 진도가 말 단서가 김없다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배웠던 것이 생각나니까 말씀드립니다. 한 5분 제가 가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사동 우리 큰 집이 가면 행사 있거나 제사 때 가면 제일 먼저 우리 큰아버지 하시는 것은 항상 배웁니다. 큰 집에는 손님들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 많이 오는 집안에 우리 큰 집 같은 부잣집에서 만약에 원대로 손님들 마음대로 똥 닦고 다닐 때 밑닦을 종이를 함부로 요새 말에 휴지 두루마리 화장실 때 그냥 한 5번씩 쓰다고 쓰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백부인께서 큰아버지께서는 신문지를 꽉 잘라 가지고 얼마 하냐 꼭 손바닥만이나 하게 잘라 가지고 꼭 필요하면 저는 2장 3장만 써라고 그게 형님 그게 우리 백부님한테 내가 배웠던 사동 가보셨을 때 아시죠? 사동 화장실에서 그 제일 꼭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똥 닦을 때 종이 함부로 쓰지 말고 그것이 제가 큰 집에 갈 때마다 우리 백부님한테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 일을 누구 시키냐 하면 제 막둥이 딸내미 공부 잘하는 향수기 밑에 있는 현자 시켜서 꼭 다 정리해라 이러면 예 그래갖고 그 착실하고 얌전히 현자가 꼭 다 해서 간절히 해서 상자에다 놔두고 그런 거 갖고 딱 다시 말씀드리자 뭐냐면 개용 물건이나 재산을 쓸 때에 있어서는 개용절 액께서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화
습관화 어느 정도로 잡아준다. 그것이 4번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예정을 세워라. 계획을 세워라. 그것을 양입, 이출. 얼마나 쓸 것이냐 하면 수입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국내 농사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전체에 들어올 수입을 총량을 생각해갖고 지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건 다시 말하면 양입, 위세, 위출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산 회계법 근거 논리고 국가행정, 나라 다스리는 근거 제도입니다. 이 논리를 벌써 꼬맹이들한테다가 바로 말하자면 쓰려면 어디서 들을 것인가를 생각해가면서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번이야말로 단순히 경공교육을 조그마한 꼬맹이들 교육이 아니다. 나라 다스리는 혹은 더 나아가서 세계 다스리는 교육 기초가 여기서부터 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경공교육이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얼마나 많은 인간 기초를 가르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렁글렁 그거는 앞에 있어 제사하고 장지까지 했으니까 그런 넘어가로 더 그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서 넘어가려고 보니까 이놈 미국 선생님 그 진짜 또그 자식들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이 뜻도 모르고 넘어가고 말만 그 미국 선생님하고 경공력을 팔았거냐. 그 내가 내 머리를 한번 치고 다시 읽어야 못 끝나더라고. 1년이 걸리더라도 여름은 다시 읽어야 돼. 생각해서 잔소리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입 위출한 다음에 보라고. 그 다음에는 뭐냐? 양위출을 하다 보면 양위출은 뭐예요? 그 당시에 그 회기 동안에 들어간다는 돈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칭자는 불 칭자 되지만 저울로 단합을 칭자입니다. 칭, 가지, 유무, 집안에 있는 것 없는 것들 다 통통 틀어서 측정을 해보자. 속으로는 그래서 말하자면 화담사 돈만 아낀다만 하고 있는 화담사 총체적인 자산 평가를 해보는 거 얼마냐. 그 문제를 실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하도 복잡한 문제다. 그 말은 복잡을 가서 아무 말 안 하고만 다음에 이 같은 사람한테는 지금까지 화담사의 총체적인 자산평가를 꼭 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매년 자산평가 되었던 상황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무엇일 것이 얼마가 된 것이다를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 책을 여기다 화담사에다 두고 가서 화담사의 재산으로 등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끝나면 이거 끝났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눠주고 나면 내가 딱 갖고 집에다 갖다 놔볼 것이냐. 그 재산 분개가 돼야죠. 그것이 화담사 재산이냐 경환남의 개인 재산이냐 분개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체제가 내가 딱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총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관한 1년 회기 기간 동안에 있어서 재산 변화를 말하자면 임양, 양립해서 위출한다고 하는데 비해서 그 6번째로 써야 할 것은 칭, 가, 이, 유, 집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전체를 다 들어가고 칭은 저울로 달아서 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아는 사람들한테다 항상 네 집안 다스리는 것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라 다스리는 것까지 생각해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미국 선생님의 국가 100년 대계에 관한 생각인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말 제가 기도 헛소리가 한 것 같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미국 선생님이 국가 민족 100년 대계 혹은 세계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곧 끝나니까 참 그래 갖고 그 다음에 7번째 그 다음에 있다. 그래 갖고 그놈 갖고 어디다가 쓸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쓰되 이 급상하지 의복과 길흉지 비로서 써야 한다. 상하지 의복은 할아버지 목부터 시작하고 꼬맹이 목까지 여름철 겨울철까지 반스까지 그것을 예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의복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생일날 제삿날 써야 할 비용 예절에 관한 비용까지를 넣어서 설명하자면 의복지 비용과 기흉지 비용을 합쳐서 예산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것을 7번이라고 했다. 그러고 나면 그때는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대로 씀씀이 될 때 있으면 반드시 뭐냐면 계유 품절 이런 말은 뭐냐면 품을 품자도 되고 먹는 품자도 되고 쓸 품자도 되고 그렇지만 용도에 쓰는 데 있어서는
항상 뭐요? 애낄 절자예요. 전략을 절자예요. 언제든지 함부로 쓰지 마라.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마라. 어떻게 함부로 쓰지 마라. 그 뒤에 보자면 절해서 애껴서 가지고서 막불준일하여 어른한테 쓸 것이나 애기한테 쓸 것이나 평상시 쓸 것이나 생일날 쓸 것이나 어떤 때는 왕창 써보고 어떤 때는 굶어 죽고 하지 말고 항상 생일날이거든 보통 때는 똑같이 평등한 원리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일 있다고 와장창 돈 다 써보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막불준일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경제적 원칙,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막불이라고 하는 이중 규정을 통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초상이 났건 대사를 치건 뭐 경사가 들건 와장창 써버리지 말고 똑같은 하나 원리에 의해서 이걸 안 닦습니다. 요 끝내고 찍고 있죠. 그래서 뭘 중간에 끊으면 쓰는다. 그래 갖고 항상 어떤 경우에도 애끼어 쓰는 정신을 할아버지한테나 꼬맹이한테는 똑같이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거기를 8번이라고 한다면 9번째는 재생 용비. 용자는 짠데기 없는 용자예요. 헛돈, 짠데기 없는 돈은 재단은 재자니까 딱딱 계획을 세워서 끊어내는 것이죠. 옷 마름할 때 필요 없는 어차피 한길 지어갖고 끊죠. 그 재생 용비 쓸데없는 돈은 반드시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한다. 헛돈 쓰지 마라. 그래갖고 금기 사화하고 사치하고 파사하고 꾸미는 짓거리 갖고 너무 거기다가 돈 내는 짓거리는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낭비를 절제한다. 그런 정신으로 보자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말로는 떨고 앉았고 잘 사는 짓거리 잘 살아고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이루어졌을까요? 낭비만 절제를 한다면 지난번에 이 민자에서 설명하셨던 대로 그 혜택은 가난한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한테 다 돌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예산 활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절차를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상수, 그리고 나서 초전, 초는 나무 끝에 쳤답니다. 조금씩이라도 초전 베껴서 영역, 잉역, 다시 말하면 냉겨놓은 것, 영역, 영은 남은 영 마찬가지입니다. 냉겨서 여유로 저축해야 한다. 절대로 다 써버리지 말라. 하다 보면 평당 꽃도치 한달 정도로도 냉겨놓아야 한다. 그놈이 모아져 갖고 나중에 뭐여 이비 불우한 일 뜻밖에 나는 예상 밖의 사고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예비 준비하는 방비하는 체제가 된 것 아니겠냐. 이것이 바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분지 이 직분을 나간다는 것을 시작해갖고 끝에 와서는 그래 또 전략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 예상 받고 이 사고가 났을 때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냐 옆에 사람 불쌍한 사람 생겼을 때 그런 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여유는 항상 비추는 습관을 들으라는 것이 마지막에 말하자면 일복 선생님의 가정경제학에 관한 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잔소리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10가지를 나눠놓고 보니까 이 안에가 결국은 일복 선생님 가정경제, 가정경영학의 가정정치에 관한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니다. 이 부분을 저로서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4페이지 제 밑에 셋째 줄 보면 부격이라고 있죠. 부격을 거기다 빨간 줄 쳐갖고 부격을 통해 반드시 이루고 그놈과 근거에 관해서는 여유 있는 대로 꼬박꼬박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일단 그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생략하려합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그 가장이 그런 것들에 관한 문제를 좀 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22번째로 가자면 환헌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앞에서는 뭐냐면 가정에 관한 4가지의 절차 중에서 환헌상제 중에서
초상과 제사에 관한 것들은 아주 정성들이 써놓고 꼬맹이가 자라갖고 이제 어른이 되어갖고 당당히 주인공이 된 자기 힘으로 서는 기간이든 안제 관리물 성인요 성인 절차에 관한 것과 성인 절차 다음에 혼자 만들고 이제 짝꿍을 맞아서 가정을 이룬 것과를 설명하고 있는 136페이지 보자면 환제와 혼례의 제도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할 텐데 이것이 빠져버리고 초상과 장례 문제만 제사 문제만 너무 입으로 나서 이것을 꼭 이해해야겠다 싶어서 이국 선생님은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정체리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성년식이 된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형님 다음에 짝꿍을 맞아갖고 새로운 새 가정을 탄생시키는 부부를 만드는 내용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지 만들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말하자면 이 거가장 속에다가 이 관례와 혼례를 보완시켰던 것임을 꼭 알아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지금 써준 경우 있지만 140페이지 형제는 무엇이다 그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제 3절이라고 하면 3절 되기 전에 2절까지를 오늘까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한 10분 쉬십시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복을 입어도 되는데 혼자만 양복을 몸빵 입고 다닌다면 그럼 다른 사람이 시작. 오다니면서 네. 양복을 인사